정확성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적합성은 앱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제대로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정밀성은 그 기능을 얼마나 올바르게 수행하는지, 예를 들어 모든 데이터를 정확히 전달하는지 등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 앱이 화면 크기에 맞게 이미지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부적합한 것이고, 조절은 되는데 엉뚱한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정밀하지 못한 것입니다. 보안성은 모바일 테스팅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바일 앱은 전통적인 앱보다 보안에 더 취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깊이 있는 보안 테스팅은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우리 일반 테스터들도 기본적인 보안 취약점과 어떤 영역을 테스트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모바일 앱이 더 취약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개된 네트워크에 자주 접속하고 사용자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앱도 비교적 쉽게 다운로드합니다. 또 스마트폰 자체에 너무 많은 개인 정보를 저장하는 경향이 있고 기기를 분실했을 때 위험도 큽니다. 중고로 팔거나 기부할 때 데이터를 제대로 삭제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따라서 모바일 앱은 사용자의 부주의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테스터는 민감한 정보가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기기에 저장되지는 않는지, 악성 코드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자격 증명 사용 임프라퍼 크리덴셜 유서지, 불충분한 공급망 보안 이네더것 서플라이 체인 시큐리티, 보안에 취약한 인증 및 권한 부여 인서기어 오센터케이션 오서러제이션, 부족한 입력 출력 검증 인서피션트 인풋 아웃풋 밸러데이션, 안전하지 않은 통신 인서크여 커뮤니케이션, 불충분한 개인정보 보호 제어 이네더것 프라이버시 컨트롤즈, 부족한 바이너리 보호 인서피션트 바이너리 프로텍션즈, 잘못된 보안 구성 시큐리티 미스컨피그어에이션, 안전하지 않은 데이터 저장소 인서기어 데이터 스토러지, 불충분한 암호화 인서피션트 크립타그러피. 보안 위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프로젝트인 OWASP에서는 매년 모바일 보안 위험 상위 목록을 발표합니다. 예를 들어 서버 제어 취약점, 불안전한 데이터 저장, 불충분한 전송 계층 보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 목록은 테스터에게 무엇을 테스트해야 할지, 개발자에게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에 대한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그럼 보안 테스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접근법을 취해야 할까요?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접근 통제입니다.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앱 기능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권한이 없으면 접근이 거부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디바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보호입니다.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정보 같은 민감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기기에 저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전송 중인 데이터 보호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민감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보안 정책이 있다면 앱이 이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앱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보안 요구 수준과 테스트 중요도는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은행 FPS, 게임 앱, 상호혼 용성은 테스트 대상 앱이 다른 앱이나 시스템, 디바이스와 얼마나 잘 상호작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이메일 앱으로 바로 보낼 수 있는지, 게임 점수를 웹서버에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지 등이 상호혼 용성 테스트의 대상입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에는 언제든 새로운 앱이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연동되는 모든 앱 조합을 테스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리스크 기반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상호혼 용성 테스팅은 호환성 테스팅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앱이 성능이 다른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특히 모바일 웹 앱이나 사이트의 경우 지원해야 하는 디바이스, 브라우저, 버전의 조합이 너무 많아 호환성 테스트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디바이스와 브라우저를 타겟으로 할지 명확히 하고 조합 테스팅 같은 기법을 활용하거나 실제 사용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앱을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한 분석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호혼 용성 테스트 시에는 디바이스별 고려사항이 중요합니다. 같은 종류의 디바이스라도 버전별로 기능이나 성능이 다를 수 있고 이것이 앱의 동작이나 사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사양 폰에서는 앱이 느리게 동작할 수 있고 특정 화면 보호 필름이 UI 인식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매우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테스트 직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나올 디바이스의 새로운 기능을 예상하고 미리 테스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에는 스캐너, 카드 리더기, 카메라 등 다양한 주변 장치가 연결되거나 내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테스트 대상 앱이 특정 주변 장치를 사용하거나 그 유무에 영향을 받는다면 해당 장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모두 테스트해야 합니다. 시뮬레이터로 주변 장치 동작을 흉내낼 수도 있지만 실제 디바이스와 주변 장치를 이용한 테스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같은 종류의 모바일 디바이스라도 세부적으로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통신 프로토콜이 다를 수도 있고 데이터 암호화 방식, 다른 기기와의 정보 공유 기능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기기는 주변에 있는 다른 기기를 인식하기도 하죠. 테스터는 이러한 디바이스 간의 차이가 앱 동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테스트에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디바이스는 위치 정보를 쉽게 공유하지만 다른 디바이스는 엄격하게 보호한다면 이를 활용하는 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디바이스 기능이 더 다양해질수록 이런 차이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제 실제 테스트를 어떻게 설계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설계 시에는 앞서 언급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앱 자체의 기능, 앱이 실행될 디바이스의 기능과 사양, 앱이 사용될 산업 분야에서의 리스크의 응급 우려 정보를 전달하는 앱의 리스크, 네트워크 환경, 운영체제, 배터리 소모 문제, 앱 유형 네이티브인지 하이브리드인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요구사항 문서나 유즈 케이스를 통해 얻을 수도 있고 탐색적 테스팅을 통해 직접 앱을 사용해보거나 디바이스 명세서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앱이 디바이스의 특정 사양을 활용한다면 테스트 설계 시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앱이 나침반 기능을 위해 자력계를 사용한다면 자력계가 없는 디바이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자력계를 가진 디바이스들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해야 합니다. 앱의 기능뿐만 아니라 설치 과정에 대한 테스트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앱은 무선 OTA로 설치되므로 설치 중에 네트워크가 끊기거나 전화가 오는 등 방해 요소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 재설치나 업그레이드, 제거 시나리오 등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설치 시 특정 권한이나 결제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테스트 설계를 위해 ISTQB 파운데이션 레벨이나 어드밴스드 레벨 테스트 애널리스트에서 배운 핵심 블랙박스 테스트 설계 기법들을 모바일 환경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등 분할이나 경계값, 분석으로 입력값, 범위를 테스트하고 결정 테이블이나 상태 전이 모델로 복잡한 조건이나 상태 변화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유즈 케이스 테스팅은 실제 사용 흐름을 따라가며 테스트하는 데 효과적이며 탐색적 테스팅과 같은 경험 기반 기법도 모바일 환경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수많은 디바이스와 기능 조합을 모두 테스트하기 어려울 때 동등 분할이나 페어와이즈 같은 조합 기법은 테스트 케이스 수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존 기법 외에 모바일 테스팅에 더 특화된 기법들도 있습니다. 세션 기반 테스팅은 정해진 시간 동안 특정 목표에 집중하여 방해받지 않고 테스트를 수행하고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다양한 사용자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기술 수준뿐만 아니라 앱을 사용하는 위치, 주변 밝기, 날씨, 네트워크 상태, 사용 중인 다른 기기, 사용자의 움직임 등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죠. 시나리오 기반 테스팅은 유즈 케이스 테스팅과 유사하지만 사용자가 특정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거칠 가능성이 높은 경로에 초점을 맞춥니다. 퍼소나 기반 테스팅은 가상의 사용자 유형 퍼소나를 설정하고 그 사용자의 입장에서 앱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을 두려워하는 사용자 퍼소나라면 간단한 작업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가정하고 테스트하는 식이죠. 테스터가 자신과 다른 퍼소나의 입장을 이해하고 연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검증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테스트 스토밍은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맵을 활용해 테스트 아이디어나 시나리오를 자유롭게 도출하는 기법입니다. 요구사항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창의적인 사용 방법이나 잠재적 문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는 모바일 앱처럼 요구사항 문서가 간략한 경우 테스트해야 할 항목들을 빠뜨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보조 도구입니다. 성능 테스팅은 시스템이 특정 부하 조건에서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고 얼마나 많은 작업을 처리하며 자원 CPU, 메모리 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상태나 디바이스 종류처럼 제어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GPS 앱이나 실시간 주식 거래 앱, 동영상 스트리밍 앱처럼 성능이 매우 중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모바일 앱 성능 테스트 시에는 일반적인 서버 부하 테스트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네트워크 접속성이 핵심 변수입니다. 접속 속도, 지연 시간 등이 앱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네트워크가 불안정하면 데이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능 테스트는 앱 자체와 서버와의 상호작용이 최대한 효율적인지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앱 자체나 서버 응답이 느리면 모바일 환경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니까요. 구체적으로는 앱 시작 시간, 버튼 터치 후 반응까지 걸리는 UI 지연 시간, 동일한 작업인데도 성능이 들쭉날쭉한 불규칙성, 로딩 중임을 알리는 시각적 지표가 제대로 표시되는지, CPU 메모리 배터리 같은 자원 사용의 효율성 특히 다른 앱과 함께 실행되는 실제 환경 고려, 사용자가 특정 작업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코드 내 비효율성 병목 현상 등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웹 기반 앱이라면 페이지 로딩 시간이나 네트워크 지연 문제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효과적인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먼저 퍼소나를 활용하여 일반적인 사용자 트랜잭션을 모방하는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이 스크립트를 자동화 도구와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수많은 가상 사용자를 생성하여 시스템에 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 디바이스를 대량으로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뮬레이터가 흔히 사용됩니다. 앱 설계 단계에서 구체적인 성능 목표를 설정하고 테스트 결과를 이 목표와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 초기부터 조기에 성능 테스트를 시작하여 문제가 있는 구성 요소를 빨리 발견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스트 환경 자체가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뮬레이터로 테스트하더라도 실제 디바이스에서 일부 테스트를 수행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대상 앱이 네이티브 앱인지 웹 앱인지 등 유형에 따라 성능 고려 사항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테스트를 설계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성능 저하는 사용자가 앱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사용성 테스팅입니다. 모바일 앱은 사용자층이 매우 넓고 다양하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성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습니다. 사용하기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사용자들은 즉시 앱을 삭제하고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바일 앱 사용성 테스트에서는 전통적인 사용성 요소 색상, 내비게이션 등 외에도 몇 가지를 더 강조해야 합니다. 단순성과 직관성이 핵심입니다. 사용자는 앱을 다운받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레이아웃은 손가락 터치에 적합해야 하고 가상 키보드가 나타날 공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은 복잡하지 않고 사용자를 자연스럽게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접근성도 중요합니다. 시력이 안 좋거나 색 구분이 어려운 사용자, 고령 사용자 등 다양한 사용자들이 불편 없이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독성, 색상 대비, 음성 지원, 화면 확대 기능 등을 검증해야 합니다. 밝은 햇빛 아래나 어두운 곳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사용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용성 테스트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성능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퍼소나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용자 유형을 커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실제 사용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는 모습을 관찰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고 직접 피드백을 받으면 개선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성 랩이나 설문조사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용성은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매트릭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작업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 발생하는 오류 수, 필요한 클릭수 등을 측정하고 이를 반복 측정하여 학습 용이성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따라야 할 접근성 표준이 있다면 관련 도구나 수동 테스트를 통해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앱이 사용하는 주변 기기와의 상호작용, 특히 여러 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때 문제는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비기능 특성은 이식성입니다. 이식성 테스팅은 앱이 원래 개발된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 다른 종류의 디바이스, 다른 OS 버전 등으로 옮겨졌을 때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테스트 대상 환경과 그 환경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종류와 기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완벽한 이식성을 보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환경과 중요한 변수를 중심으로 대표 디바이스를 선정하여 테스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좋은 이식성을 위해서는 초기 설계가 중요하며 어떤 부분에서 이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개발자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iOS와 안드로이드의 큰 차이점 외에도 같은 OS 내에서도 디바이스나 버전에 따른 미묘한 차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디바이스와 정확한 시뮬레이터를 적절히 조합하여 테스트 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앱이 어떤 디바이스에서든 비슷하게 잘 작동하고 사용하기 편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비록 이것이 기술적으로는 비현실적일 수 있지만 우리 테스터는 어떤 환경에서 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이식성 테스트는 현재 알려진 디바이스와 OS 버전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과 미래를 예측하여 대비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떤 디바이스가 계속 인기를 끌지 어떤 기능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바일 시장은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디바이스나 OS 업데이트 출시 일정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신 실제 디바이스를 모두 구비하기는 어렵고 시뮬레이터는 실제 출시보다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발자는 하위 호환성을 고려하여 설계하겠지만 모바일 기기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과거 버전 지원이 생각보다 빨리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앱이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를 많이 사용할수록 다른 종류의 디바이스로 이식할 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환경으로 이식된 후에는 성능이나 사용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태블릿에서는 잘 보이던 화면이 스마트폰에서는 글자가 너무 작게 보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마지막 비기능 특성은 신뢰성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모바일 앱에 의존하게 되면서 앱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잘 작동하는지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안정과 직결된 앱이라면 극도로 높은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신뢰성은 앱이 예기치 않은 결함이나 오류 상황을 얼마나 잘 처리하고 결점 허용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정상 상태로 돌아오며 복구성, 동일한 조건에서 얼마나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지 일관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신뢰성 테스팅은 의도적으로 장애 상황을 만들어서 앱이 이를 얼마나 잘 감지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며 신속하게 복구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특히 통신이 끊겼을 때 재접속하고 진행 중이던 작업을 데이터 손실 없이 이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들고 다니면서 신호가 약한 곳이나 통신이 아예 안 되는 곳, 터널, 지하 등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온도 변화, 떨어뜨림, 침수 같은 환경적 스트레스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 기기 고장 같은 상황에서도 앱이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성 테스트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다양한 장애를 의도적으로 주입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메모리가 부족한 상황을 만들거나 하드웨어 일부가 고장난 것처럼 시뮬레이션하거나 네트워크 연결을 끊거나 불안정하게 만드는 식입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는 배터리로 작동하므로 전원 관련 장애 배터리 부족, 완전 방전 등 시나리오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동 중에 와이파이와 이동통신망 사이를 네트워크가 전환될 때 앱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 기기는 오랫동안 켜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지 장시간 테스트하며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단한 자동화 테스트를 반복 실행하여 평균 무고장 시간 MTBF를 측정하는 것도 신뢰도를 평가하는 한 방법입니다. 테스트를 통해 발견된 장애 유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장애 시나리오를 만들어 개발팀과 공유하면 향후 더 견고한 앱을 설계하고 장애 발생 시 복구 절차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